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기입니다. 아, 음, 그 세미나에서 강의는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예. 저는 직장 생활 되게 짧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회사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어서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현실연금이 비교적 빨리 됐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했을 때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주말부조차도 해소 안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어, 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보다 더 훨씬 열심히 하더라도 내 미래가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일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쯤 아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알아보면서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나니까 아멘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멘 앞으로도 계속되고 내가 참가하든 안 하든 이비에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내 거다, 내 해봐야지 이런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한 10번, 20번 정도 듣고 나니까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메이란 일이 전체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메이를 하면 이 사업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일이 가능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게 느껴졌는가 하면, 그게 이해됐는가 하면, 이건 다른 일하고 다르게 축적되는 일입니다. 그 축적되는 일이란 게 뭔가 하면, 내가 계속 노력했을 때, 이제 박 지사님이 이제 좀 짧은 사업 설명이시지만 굉장히 에너지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죠, 그죠? 3%, 6%, 9%라고 하는 핀을 가면서 내가 9% 정도의 소비자나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노력하면 12%, 15% 이렇게 축적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일하고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일은 딜레마가 뭔가 하면 축적되지도 않지만 어느 날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내가 30년을 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까지 해왔던 그 안에서 길러진 내 능력이나 내가 가졌던 경력이나 내가 가졌던 경험이 별로 소용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축적된다는 말은 내가 늦게 하더라도 내 거로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다 그러면 나는 10년 만에 돼도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10년 만에 된다 그러면 나는 20년 만에 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적돼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보존될 수 있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내 노후에 내가 지금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도 이것 때문에, 아멘이란 비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일반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자신감도 없고 이걸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꾸준히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잠이 안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적되는 비즈니스를 쌓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물건을 잘 팔거나 그러면 될 듯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핵심적인 성패가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오히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왔는데 가버리면, 온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된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가 느린다 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멘은 결국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 혼자 하던 일을 나하고 2~3명이 같이 하고 나중에 5명이 하고 10명이 하고 20명이 하고 100명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늘어났을 때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늘어나려고 하면 뭐가 해야 되는지가 오히려 핵심적인 이 중요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목은 아메이 사업가 자세인데 뭐 아직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도 한번 아메이를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인간관계하고 복제입니다. 인간관계 복제의 시스템인데 인간관계란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소통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게 말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스피치 능력하고 다른 겁니다. 이 소통이란 건 뭔가 하면 소통이 리더십이고 소통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말할 때 당연히 소통 능력을 말해야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고 성장과 회복의 아주 핵심인데 이 소통의 가장 큰 기둥은 뭔가 하면 사랑과 존중이라 그럽니다. 실제로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는 베이스를 마련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실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존 고트만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이 사람이 이혼 애착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혼 애착 방정식 제목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부부가 언제쯤 이혼한다는 걸 예측을 하는데 90%가 맞아요. 이 변이가 한 7가지 되는데 그 대부분의 변이의 핵심이 뭔가 하면 존중감입니다. 존중감. 이 존중감. 그러니까 실제로 비디오로 촬영을 해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 부부가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부부가 하는 말투, 말씨, 표정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혼 예측 방정식에 넣어서 이 부분은 한 5년 후에 이혼하겠다. 한 10년 후에 이혼하겠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 변이의 핵심이 뭔가 하면 존중감입니다.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무시하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무시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꾸로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변이의 핵심이 존중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결혼 서약까지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존중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가장 핵심적인 변이는 뭐겠습니까? 네, 존중감입니다. 그 존중감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모여든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핀이 높다고 해서 핀이 낮은 사람한테 지시하고 통제하고 야단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있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아무리 큰 비전을 가져도 그 불쾌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 리더십에서는 존중이 가장 중요한데 왜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존중 능력이 설득과 리더십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계급이 정해져 있는 조직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 부장이 자기 부서 직원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러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안 따라온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을 설득을 못한 겁니다. 설득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뢰감이나 리더십이 그 사람한테 생겨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럼 그 리더십과 신뢰감은 어디 생긴가 하면 평상시에 그 부장이란 사람이 부하들을 존중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결론이 내려진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 맞다 안 맞다를 논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존중력은 내가 갖출 능력이고 존중을 둬야 존중을 받는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존중받기가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은요, 자식한테 존중받으려고 하면 부모가 거의 완벽해야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평상시에 성격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자식이 존중할까 말까 한다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들을 찾았더니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존중받은 환경에서 컸던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한다는, 그 존중은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준다, 내가 이 사람 비즈니스를 잘하게 한다, 열심히 도와준다, 그거 갖고 존중감이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도 존중 안 하는데 뭐. 그래서 덱스테그, 그러면 그건 학자들이 한 이야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가진 결과를 만든 사람이 덱스테그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아주 키도 작고 중학교 중퇴의 학력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쌓을 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또 하나 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싶다면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라. 그들은 자신을 향한 당신의 존중심에 따라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제가 좀 전에 부장 이야기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하죠, 그죠? 근데 아멘이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왠가 하면 아멘은 수평적이지 않습니까? 아멘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조직이 아닌 거죠. 사실 내가 너무 기분 나쁘면 내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아멘은. 그래서 이 과정의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덱스테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질을 보는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자질을 보는가는 당신의 자질을 드러낸다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흠을 잡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자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칭찬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그것도 내 자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존중 능력을 기른다, 이 말은 존중 능력은 반드시 길러야 되거든요. 기른다는 말은 이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단을 쳐야지 제대로 할까 아이가. 아닙니다. 야단치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존중감을 갖고 존중을 갖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아멘의 가장 큰 힘은 자발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라미시라 그러는데 왜 해요? 내가 비전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전을 받냐고요? 아멘 계획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 1년에 100억을 벌어? 그게 내 비전이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아멘을 하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갖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생기고 그게 힘을 가져야지 자발적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고요. 그럼 그 힘을 가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존중감을 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우리는 경쟁 시스템에 있었거든요. 경쟁 시스템이란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 성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경쟁 시스템이에요. 자영업도 그렇고. 경쟁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내가 빵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큰 빵집이 생겼다. 심성이 천사 같은 사람도 그 집 불나기 바랍니다. 좋은 심정으로 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쁜 점, 위크 포인트, 찌질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모르게 드러내 버린다고요. 근데 아멘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독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습관을 바꿔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능력이 발휘된다고요. 그 발휘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도 책에 나옵니다. 근데 덱스테그 다 했더라고요.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학수라는 사람, 제가 직접 아는 가장 큰 대가족이죠, 아메에서. 나는 매출이 좀 큰 사장이고 그는 매출이 작은 사장이란 거죠. 자기 파트너를 그렇게 본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학사님 성격이 까칠하거든요. 그런데 강의할 때 가장 까칠해요. 강의할 때. 강의는 정학사님 같이 매 안 하면, 이렇게 막 확 찌르듯이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요. 우리 스폰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다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래갖고는 성장이 안 되거든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정학사님 강의를 그렇게 해요. 근데 1대1로 만났을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높아졌느냐가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계속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면 떠난다는 거죠. 이 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국암에서 이렇게 성공하면 안 된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람, 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많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안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전이 있는데 기분 나쁘지도 않거든. 그게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가장 핵심의 역량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마련하려고 좋은 관계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말을 해갖고 스폰서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내 파트너한테도 그렇고. 근데 나는 스폰서한테는 쓰는데 내 파트너한테는 절대로 안 써.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건 복제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복제된다는 거죠. 복제된다는 게 뭔가 하면 결국 허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내가 내 다운이 있는 데서 안 했거든. 안 해도 나중엔 그게 문화적으로 복제가 돼버려요. 그 행위가 허용된다는 거고 따라한다는 거고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 파트너한테 막 기분 나쁘게 말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되면 그 파트너의 파트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떤 그룹에서 이건 뭐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사업 초창기 때 어떤 리더분한테 들었는데 그 모 그룹에서 그런데요. 그때는 이제 PBBB가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SP 가려면 한 300만 원 정도는 싸갖고 지가 사가가야지. 뭐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리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걸 들어갖고 자기가 한 300만 원치 300만 PB를 사갖고 SP가 됐다. SP가 1000만 PB거든요. 제가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하면 그 파트너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파트너는 다음에 SP 될 자기 파트너한테 야 700만 원인데 SP 못 가는 그게 인간이가 사업 똑바로 안 할래?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악화돼 가는 거예요. 복제는 나쁜 거는 심하게 악화돼 가요. 좋은 거는 덜 복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문화가 돼버려요. 나머지 다 그래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면 나중에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씨, 표정은 복제됩니다. 내 스폰서하고의 관계에서 내 파트너가 전혀 모르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나중에 이 파트너들이 핀이 좀 잡히고 자기 개인적으로 전체가 보이고 이러면 내가 스폰서한테 했던 행위를 내 파트너가 내한테 고스란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다른 팀에 가서 스피치를 하거나 보면요. 사람들 색깔이 진짜 닮아 있어요. 까메를 오래 하면 아십니다. 어떻게 그 스폰서하고 그 다운이 그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잘 활용하면 비스가 엄청나게 잘 양질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복제되니까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패턴을 내가 갖고 해가면 되는 거죠. 스폰서 관계 잘하고 내 파트너하고 관계 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내가 탱크화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와 복제의 시스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핵심이 이 안에서 같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자연사학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연사학과를 하더라도 앞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성장하는데 사라져요. 진짜 사라져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잘 돼 있으면 자연사학과의 마음이 강하면 점점 축적대가 쌓여가는 비즈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메의 성공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시스템과 팀이 있어야 되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변수의 가장 큰 건 뭔가 하면 내가 자연사건가 아니냐는 겁니다. 내 파트너가 잘해. 파트너를 잘 만나서 그래서 내가 성공해. 이 파트너가 안 해. 그럼 내가 성공 못해. 그럼 내 성공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내 파트너한테 달려 있죠. 그 세상에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자연사과 마인드 때문에 내 성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회사, 마케팅 시스템도 결국 공동의 혜택이고요.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도 성장이나 성공이 다른 이유는 내 노력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는 일이고 가장 큰 변수는 아메이 자연사학과로서의 내 자세나 노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10억 투자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메이는 사실 그보다 훨씬 큰 사업이거든요. 이제 저는 아메이 시작할 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제 앞에 보이는 정학사님 수석 다이아몬드였어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그게 소득적으로 수익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연봉 10억을 내가 아메에서 10억이 된다 그러면 아메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소득은 그게 내 타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비즈니스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걸 10억을 투자한 사업으로 다뤄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10억을 투자한 사업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 행동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아메이 딜레마가 뭔가 하면 아메이 사업에 돈 투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10억을 투자한 사업 같이 해라 그러는데 이 빌이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억을 투자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냐를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직장인도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직장인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번 돈을 다 투자를 했어. 그럼 이건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도 싹 다 딸려오는 거죠. 어떤 핑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란 게 소위 말해서 탱커화인데 그 탱커화를 열심히 계속해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자연사학과를 이루어간다 그러면 비즈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결국 내가 자연사학과가 되고 파트너가 자연사학과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메이 비즈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벗어나 있는데 예전에 정학사님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책임지는 걸 정말 싫어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성공해가는 일이란 거죠. 그 에너지를 북돋고 하는 일이 리더로서의 내 일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해갖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발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 가장 큰 재미가 된다는 겁니다. 요 조그만 글씨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야 됩니다. 이제 커닝 페이퍼입니다. 저거 보고 제가 할 말 생각하거든요. 보이면 안 됩니다. 예. 자발성이 가장 강한 경쟁력이 가장 큰 재미가 생기는 건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파트너분들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STP는 해야 됩니다. STP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해주는 STP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STP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데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해주는 동안 나는 내 자영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하고사님이 아메이 초창기에 김종기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듣고 미팅을 가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첫 사업 설명을 김종기 사람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앞에 중국집에 그 없는 박봉에 동기 3명을 불러다가 자그마치 삼선 짬뽕까지 3명한테 다 먹여가지고 앉혀놓은 겁니다.
짬뽕을 다 먹고 앉아 있는데 김종희 사장님이 가방을 들고 딱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업 설명 시작한 거죠. 시작하는데 다 자네? 조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꾸벅꾸벅 할더만 눈도 안 떠 이제. 근데 김종희 사장님은 아랑곳않고 사업 설명 계속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정하국 사장님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 스폰서 사업 설명에 진짜 못하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네. 이래서 그때 당시 한국암에 제일 사업 설명이 잘하는 사람 테이프를 구해가 100번을 들어서 그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고유의 칼칼하고 박력이 있는 그걸 얹은 거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정하국 선생님 사업 설명해 갖고 FC 갔다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영사업입니다. 이게 암의 시스템의 자영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비난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보호하고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널리 알리고 내가 그걸 메꿔 가는 거죠. 그래서 김종규 사장님이 주최하는 3번 미팅에서 사업 설명은 항상 정학수. 왜? 스폰서가 약한 걸 내가 메꿔 갖고 팀이 같이 성장해서 하는 거죠. 이게 아메이라고요. 그 아메이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책하고 탓하고 단점을 덜쳐내고 막 그 사람을 훈계하듯이 야단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연사학과는 당연히 탱크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발성이 강하면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STP를 했는데 상대방의 변화가 싹 눈치채지면 재미가 생기거든요. 계속하게 됩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막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해볼게 이랬으면 재미가 생겨요. 그 재미가 생기는 쪽으로 사람들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건강 프로그램을 계속 어디서 해오죠, 그죠? STP를 내가 초대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STP를 해서 계속 초대해 옵니다. 왜? 자기가 재미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영사업으로서 깊이 진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영사업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도에 따르면 우리가 자영사업가들이 모인 겁니다. 아직은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끼리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착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10명이 생기면 20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00명이 생기면 2, 300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00명까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2, 300가지 문제 갖고 허덕거리다가 자꾸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협업인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린 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장점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내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되는데 그게 내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안 쉽죠, 그죠? 뭐 어릴 때 막 애들도 막 못하는 거 갖고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찾아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게 착한 협의고 그게 이 관계란 게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내하고 아메이 사업에서 관계에 있어 갖고 제일 중요한 사람. 예? 제 질문이 난해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그러니까 아메이를 그만둔 사람 중에 가장 큰 게 스폰서가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스폰서가 계속 성장하면 나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최고의 행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SP도 안 됐던 스폰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위에 스폰서는 수석 다이아몬드인데 크라운이 됐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계속 성장하는 게 나뿐만 아니고 내 형제 그룹 내 팀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그 스폰서가 그렇다 그러면 난 스폰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스폰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원래는 내 다운하고는 잘하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갖는다고요. 그래서 관계란 것들을 그 사람이 단점을 덜추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찾는 거고 착한 협업이란 게 팀과 문화 그리고 복제의 시스템 안에서도 자꾸 착한 협업을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란 건 사실은 LOS입니다.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그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오늘 강사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걸 잘하는 것 그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의 끝까지 저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시스템의 핵심은 LOS예요. 이걸 잘 구축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라도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 LOS 로열티, 스폰서한테 로열티를 보내는 게 착한 협업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이 모아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이자 뿔까 봐 적어놨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제 행운 중에 하나가 정학사님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계속 참가했거든요. 내내 그랬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그 이후에도 어쨌든 연결됐습니다. 근데 정학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폰서 이야기 안 할 데가 없어요. 항상 김종규 사님, 김종규 부장님. 근데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같이 골프도 안 쳐요. 골프 왜 안 치는가 하면 같이 갔더만 티샷을 6번이나 하더래요. 픽 다시 할게. 픽 다시 할게. 정학사님 그거 보고 내 다시는 사임하고 같이 안 칩니다 이랬대요. 정학사님 베타 나면 고집세가 또 안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골프도 같이 안 쳐. 옛날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가서 그 뭡니까 저 발리 뮤지컬 그것도 같이 안 봐. 같이 안 봐. 같이 골프도 안 쳐. 그런데 같이 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팅에서 계속 한다고요.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LOS를 세워야 된다고. 로열티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저는 김종규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으로 존경심이 이미 생겨져 있더라고요. 김종규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학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폰서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어쩌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학수님 파트너들이 핀이 적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정학수님까지 다이아몬드 되고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김종규 사님이 갖고 있는 우산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메이는 파트너 스폰서 영웅 만들기입니다. 신하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라. 그들에겐 결국엔 그대가 영웅이 된다. 파트너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랑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라. 스폰서의 장점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표현해라. 그러면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비스 원리가 그래요. 근데 막 자꾸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 갖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막 그래 갖고는 이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 팀과 스폰서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게 하는 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팀원의 자세. 어쨌든 뭐 많은데 요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크로스라인. 이 크로스라인은 내가 말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폰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가장 심각한 크로스라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감정적인 스폰서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크로스라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파트너가 아닌데 형제그룹 파트너인데 형제그룹 파트너의 환심을 내가 산다. 이건 심각한 크로스라인입니다. 실제로 내 형제그룹인데 내가 좀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출산을 했어. 근데 내가 과일 바구니 사들고 이 사람 집에 찾아가. 그런데 실제 그 스폰서는 안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감정적인 상태에서 형제그룹 리더는 고맙고 스폰서는 좀 섭섭해지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심각한 크로스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라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스폰서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감정의 갈등도 때로 있고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안 좋은 말을 서로 듣고 뱉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스폰서라고요. 그 스폰서하고 평생 같이 빚을 해야 될 사람은 그 파트너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심정적이든 실질적인 거든. 그러면 같은 팀으로서 하기 힘들어집니다. 다른 거는 생략할게요. 그 줌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줌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많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해악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화면을 꺼버리면 미팅에 참여 안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 있기는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미팅에서 느끼는 효율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팅에 참가하는 복장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표정으로 비디오를 켜고 해야 돼요. 비디오를 켰는데 25센트 라이드 타시면 안 돼요. 미팅장에 와서 옆에 자전거 세워놓고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드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오프라인의 미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문화가 돼버리고 그게 구속이 된다고. 자기가 막 오뎅 먹고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보니까 눈을 똘똘하게 듣고 있다. 그럼 자기 행동이 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무기거든요. 그리고 강사의 열정을 끌어내는 집중력을 보이는 거예요. 강사는요, 강사는 청중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강사도 집에 화면에 아무도 없이 강의해라 그러면 힘이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완전 집중하고 있는 데서 강의하면 누구라도 자기 에너지를 다 끌어낸다고요. 그걸 오프라인에 실시해 보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더 써버렸습니다. 다음에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